어떤 일이 뭐 있었나요? 공적 개발 원조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이런 국제 개발 협력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신생국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종주국들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겠죠. 그래서 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경영했던 나라들에게 영향력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겹쳐집니다. 동서냉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동서냉전. 이 당시에는 이 미소 양 진영이 서로 경쟁적으로 원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신흥 독립국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인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지 마샬이라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1947년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그해 6월 하버드 졸업식에 가서 졸업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바로 유럽 부흥 계획입니다. It is logical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do whatever it is able to do to assist in the return of normal economic health in the world. Our policy is directed not against any country or doctrine, but against hunger, poverty, desperation, and chaos. 그래서 50년대, 6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이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이제 원조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원조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뭐 인도를 그래서- 선점하기 위한 거. 네네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하고 소련을 비롯한 진영에서 서로 인도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뭄바이 캠퍼스는 소련이 지원해줬고요. 네. 칸푸르 캠퍼스는 미국이 지원해준 겁니다. 어머. 또 양쪽에서. 마드리스에 있는 캠퍼스는 서독이, 그리고 델리에 있는 캠퍼스는 누가 해줬냐? 영국이 해준 겁니다. 이야. 오늘날 알고 있는 인도 공과대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ODA가 냉전 체제 경쟁의 선물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동기야 어쨌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대표적인. 나라죠. 우리도. 그럼요. 전 세계 5대 역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을 쭉 보면서 되게 뭔가 모르게 이제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자부심도 느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번에 보니까 참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1945년도 광복 직후로부터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정말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광복을 하고 50년간 우리가 받은 원조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약 127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80조 정도 됩니다. 와, 80조. 와.
근데 우리가 뭐 국제사회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듣긴 했어도 이 정도 규모인지 사실 어마무시하게 다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한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한번 맞춰보실래요? 90년대, 얼마 안 되겠어요. 90년대라고 하시죠. 90년대. 96년 서태지 나왔을 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원조를 시작한 거는 우리가 정말 가난하던 시절인 1963년도부터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돈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 기관이 USAID입니다. 그 USAID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직업훈련 분야에서 연수 협력을 한 겁니다. 와. 그러다가 65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자금 가지고 소규모로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원조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원조를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원조 채널을 구축한 건 87년도, 91년도입니다. 87년도에는 EDCF라는 자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네.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코이카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87년, 91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원조를 할 수 있는 정부 채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카가 설립되는 데는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입사는 한 번 했는데 직장은 2개를 다녔습니다. 86년도에 제가 처음 입사한 직장은 한국해외개발공사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 황정민 씨가 서독 광부로 나가기 위해서 쌀가마니 드는 장면 나왔어요. 네네. 그 테스트하는 거. 네. 그 기관이 한국해외개발공사입니다. 그거 통과하셨어요? 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통과하신 게 아니라 예측하셨네 옆에 분이. 선생님, 그럼 쌤이 진짜 계측하시는 그런 거 하신 건 아니시죠?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개발도상국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기관이 수명이 다 된 겁니다. 80년대 중반 가니까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해외 취업자를 보낼 수가 없는 가지 거예요. 안 가지. 네. 그래서 정부 한쪽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 맞는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 무상원조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인력, 자산, 건물 이걸 고스란히 승계해서 대학로에 있는 해외개발공사의 간판을 띄고 거기에다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간판을 거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1년 코이카가 설립되고 나서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에 가입을 하게 되느냐. 다크라는 기관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 11월 25일 날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개발원조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입니다. 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빈 개도국 출신으로 이 다크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을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다. 이런 성숙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오데이가 선순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다크 가입인 거죠. 가입인 겁니다. 대단하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형 ODA를 시작할 수 있게 된 토대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는 사업 영역도 훨씬 넓어졌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 정부 차원의 오데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력, 우리 물자로 이렇게 실시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ODA 본 사업은 우리 기업체, 그다음에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이카 사업 중에서 전문가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90년도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입니다. 해외 봉사단 사업은 코이카가 설립되기 1년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먼저 44명을 뽑아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이 4개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듬해부터는 해외 봉사단 사업을 코이카에서 이관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파견하기 시작하는 거죠.